후보. 네. 아까도 송옥주 신보라 의원께서 지적했는데 음주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들한테 음주 운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제 질의 받으실 수 있습니까? 먼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음주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일어나서. 예. 대학 교수로서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국민과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준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질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전문성, 자질, 능력, 그리고 도덕성 등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노동 적폐 청산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촛불 민심을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잘 파악하고 있는지, 또 산적해 있는 고용과 노동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이러한 정책 전문성이나 의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신상 털기식 청문회로 변질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자질 검증이란 측면에서 신상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면 정확한 팩트하고 증거를 통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또 후보자의 해명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국민들 앞에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 후보자의 한국 여론방송 경영 개입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온 얘기들은 크게 봐서 음주, 전문성, 그 다음에 이 한국 여론방송 사회이사 문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방송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여론조사가 조대엽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50%가 넘게 찬성하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반대하는 여론조사는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론이 상당히 호전되는 것은 사실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신상 털기식의 이런 야당 의원들의 여론몰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대엽 후보자는 전문성 떨어진다고 보는 부분 뭐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계에는 전문가는 없고 기술자들만 득식을 거린다. 노동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대엽 후보자의 전문성, 기간이 짧다, 발표한 자료들이 적다, 이런 것보다는 조대엽 후보가 가지고 있는 노사관계, 대한민국에 없는 사회적 대화, 이런 측면에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회이사 부분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보십시오.
여론방송은 완전히 좌절된 겁니다. 손해 좀 보고 일찍 결별했다 하는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본인이 문자로 답변한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저 누가 문자를 보낸 데 대한 답변입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전 여론방송에서 근무했던 한 여직원으로부터 온 조성은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디지털 소통본부 본부장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서로 연락이 없었던 사람이고, 저기에도 보면은 저 사람의 전화번호가 입력조차 되지 않았던 뜸한 관계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무위원 후보 내정이 됐다 그러니까 문자가 왔고,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답변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조성은 분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공격적 부분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런 걸 정지시키고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여러 가지 좀 회신해 주라 하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국민의당에서 문준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가짜 뉴스를 만들려고 뭔가 유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격성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매우 안 좋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여론조사가 많이 호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회이사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얘기가 할 얘기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본인의 얘기들을 거의 듣지 않았으니까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교수로서의 자질 문제까지 아까 얘기 나왔는데, 어제 교수를 68명이, 노동학자를 68명이 지지선언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고, 사회이사 부분은 도대체 왜 본인의 답변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격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평생 대학에 있으면서 사익을 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론방송권도 좋은 취지에서 공익적 관점에서 도움을 주려고 했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연락이 온 분의 문자가 대단히 좀 의혹을 갖게 만드는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결국 저런 부분에서 저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부풀려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청문회가 그런 해명의 자리가 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주는데도 경영에 실제로 참여를 안 하셨으니 하고 본인도 인정하는 그 문자를 제가 여기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네, 이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삼하 의원 질의하십시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첫 인사청문회이니만큼 간단히 소감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제1 국정과제로 삼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비정규직,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또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져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시대적 과제로서 현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 정부 초기에 노동개혁을 지휘할 첫 고용노동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조대엽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을 함께 공개하면서 인사사고가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는 그 무렵에 5대 원천 비리, 고위공직자 5대 원천 비리와 관련돼서 많은 문제가 나오니까 5월 29일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을 5대 원천 비리보다 더 큰 범죄 사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 청와대 민정수석도 그 이전에 이철성 경찰청장 청문회와 관련해서 미국 같으면 애초에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전력이 얼마나 큰 흠결인지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후보자는 노동 관련 연구 실적도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시대적 과제에 있는 이 상황에서 후보자를 내정한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노동시장 시간 단축, 비정규직 축소 등 노동개혁 과제는 그 어느 것 하나 쉽지가 않고 그 과정이 험난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노사 등 당사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험난한 개혁 과제를 진두지휘해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모두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그렇게 노사정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분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이 듭니다. 노동 현장의 준법을 엄히 감시해야 할 장관 내정자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또 대학의 허가도 없이 사회이사를 겸직해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서 각각의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유에 대해서 해명한 것도 거짓 변명으로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았고 법 위반을 예사로 여기면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서 도덕성마저 결여된 그런 후보자를 국무위원으로 고집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가 2012년 18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외곽 조직인 담쟁이 포럼에 참여를 했고 대선 패배 후엔 10여 명의 학자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문 대통령과 식사 모임을 하면서 대선 재수를 위한 공부를 도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보온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다른 걸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걸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여론방송 사회이사와 관련해서 이상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2차례 인감 증명을 건넨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2차례 인감증명서를 건네고 인감도장을 줬다는 의미입니까? 인감증명서를 2번 줬다는 의미입니까?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인감증명과 인감을 같이 주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2번 정도다. 예.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인감도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남한테 맡기고 그러지는 않는 거고 보통은 후보자도 인감증명 같은 거 보니까 직접 가서 다 발급받으신 것 같은데 인감증명 같은 것도 대부분은 아주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은 맡기거나 주거나 인감증명을 발급하게 하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후보자도 아마 직접 발급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제가 직접. 예, 대부분 직접 발급받으시죠. 아까 제가 모두의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잠깐 들었는데 후보자는 여론방송도 그렇고 리서치 21에서도 사회이사를 했습니다. 주주도 지금까지도 주주로 되어 있으시고요. 리서치 21에 대해서는 사회이사로 최근 그 후보가 될 때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여론방송에 대해서는 2015년 9월 28일에 중임하지 않고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자께서 사회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곳에 법인의 등기 신청과 관련된 서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에 후보자가 관련돼서 들어가 있는 자료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하도 많아서. 이 표시한 곳이 다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럼 인감증명서도 2번 떼서 줬습니까? 몇 번 떼 주셨습니까? 인감증명을. 지금 제 기억으로 2번 전달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2번 인감증명을 전달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후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이 9번 나옵니다. 그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를. 지금 제가 많아서 따로 뺐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누구누구 그 다음에 조대업의 대리권에 대해서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그래서 뒤에 보면 다 공증 받을 때마다 후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9번 나타납니다. 여기에 있는 것만. 그런데도 지금 후보자는 2번만
인감증명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직접 네. 준 것이 2번인데요. 인감 통수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러니까 인감 그 통수가 인감이- 다른데 2번 줬다 예, 그 얘기입니까? 근데 여기는 2번 날짜상으로 보면 2번 공증받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번 공증을 받았습니다. 신주 인수를 하면서 또 증자를 하면서 그리고 후보자께서 사회이사로 취임을 하면서 여러 번 인감증명을 발급해서 주셨고 그것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굉장히 여러 차례입니다. 날짜도 2번이 아닙니다. 지금 2번만 주셨다고 하는 것은 금방 드러날 내용을 자꾸 다르게 아니 변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영관여라든지 일체의 회사 과정에는 관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 과정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는 제가 전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예. 관련된 거 나중에 자료를 인감증명서 다 발급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여기에 보면 인감증명서 언제 받았는지 그 청구 내역이 공증사항실력은 바로바로 다 줍니다. 공증으로 다 있습니다. 국민과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준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질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전문성, 자질, 능력 그리고 도덕성 등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노동 적폐 청산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촛불 민심을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잘 파악하고 있는지 또 산적해 있는 고용과 노동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이러한 정책 전문성이나 의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신상 털기식 청문회로 변질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자질 검증이란 측면에서 신상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면 정확한 팩트하고 증거를 통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또 후보자의 해명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국민들 앞에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 후보자의 한국 여론방송 경영 개입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온 얘기들은 크게 봐서 음주, 전문성, 그 다음에 이 한국 여론방송 사회이사 문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방송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여론조사가 조대엽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50%가 넘게 후보. 네. 아까도 송옥주 신보라 의원께서 지적했는데 음주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들한테 음주 운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제 질의 받으실 수 있습니까? 먼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음주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일어나서. 예. 대학 교수로서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발표한 자료들이 적다 이런 것보다는 조대엽 후보가 가지고 있는 노사관계, 사회적 대한민국에 없는 사회적 대화 이런 측면에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회이사 부분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보십시오. 여론 방송은 완전히 좌절된 겁니다. 손해 좀 보고 일찍 결별했다 하는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본인이 문자로 답변한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저 누가 문자를 보낸 데 대한 답변입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전 여론방송에서 근무했던 한 여직원으로부터 온 조성은 맞습니다. 예. 지금 현성하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반대하는 여론조사는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론이 상당히 호전되는 것은 사실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신상털기식의 이런 야당 의원들의 여론몰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대엽 후보자는 전문성 떨어진다고 보는 부분 뭐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계에는 전문가는 없고 기술자들만 득식을 거린다. 노동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대엽 후보자의 전문성 기간이 짧다.